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국민대학교 방문해 주셔서 저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국민대학교 총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본교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김명신 학위 논문 재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위원 2명, 학내위원 3명을 재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논문 표절 여부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었고 총장은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청받은 재조사위원회 위원 등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회의록과 보고서 등은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불행히도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어 있는 현실에서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회적 유명 인사들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판정 결과에 다양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받아 왔습니다. 순수하게 연구자들의 기준으로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선언하고 표절인데 표절이 아니다는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표절이 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표절이 있다고 하고 표절이 아니라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보고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을 딱 인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단으로 인용했다라는 것이 인정돼 있고 결론 부분에 그렇지만 연구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은 우리 기자님들한테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사학위 논문에 관련돼서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개의 논문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설명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신다는 거죠? 네네. 기자들한테. 네. 표절 피해 당사자가 내가 표절 피해 당사자라고 나섰는데도 재조사는 없다는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국민대학교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일단 총장으로서는 그 사안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윤리위원들 개개인 실적이나 인적사항이 나가면 문제를 수 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최종 보고서 자체는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들 관련 규정에서도 판정이 끝나면 공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국민적 관심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중요 내용은 공개가 될 것입니다.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조사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이따 드릴 것입니다. 나경원 전 아들도 연구윤리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했는데 왜 안 하시나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맞죠?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총장으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신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 그 방법은 개인정보 이름을 지우고서 결과 보고서를 달라.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의 입장을 여쭈었는데 총장님은 그거 역시도 불가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따라서 국민대의 입장은 이 심사 내용 일체에 대해서 이미 그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비공개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그래요. 의결을 했고, 그래서 이게 꽁꽁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총장 역시도 그것을 꺼낼 자물쇠를 풀 의사가 없다. 그는 개인정보 문제를 떠나서 개인정보도 아닌 것 같아요. 이름 지우고 달라고 한 것도 못 주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있고, 결론적으로 국민대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도 공개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총장님? 맞죠? 뭐 이의가 있으시면 또 다시 추가로 설명하시고요. 자, 우리 또 다음. 맞습니까? 하신 말씀 있으면 하셔요. 아니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이게 다 같아요.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총장님으로서도 충분히 발언을 오셔서 말씀하셔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학교 국민대학교의 윤리위원회 총장님,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명령한 서류는 내실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것도 위원님들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관련해서도 사실은 소송 담당자들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문대성 전 위원의 경우 재심사도 똑같이 비공개를 했었는데 그 경우는 제가 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그때는 검증 시효 도과도 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그 검증을 그대로 한 거죠.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료는 풀로 주신다는 거예요, 출입기자들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심사위원들이 5명이잖아요. 5명이 다시 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참 특이하게도 이 5명이 이것을 공개하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의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의원들께서 총장께 그런 것들이 다반사냐라고 했더니 그 담당 교수님, 담당 부총장님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5분의 양심이 어떤지 저는 이 대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분이 그 제조사에 대해서 어떠한 일말의 뭐 의구심도 없다라고 하면 공개해도 무방한 건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의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사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다라는 거죠. 그 제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했고요. 결론은 표적이 아니라고 연구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해서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승인을 함과 동시에 비공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 행동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약간 얼버무리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자꾸 연구시효 말씀을 하십니다. 연구시효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시비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 부칙에 있는 5년 연구시효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김건희 씨 논문과 그 이전에 또는 그 비슷한 시기에 발표됐던 미성년 공대자 논문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연구시효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우리는 연구시효를 폐지해놓으라라고 이미 교육부에 답변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다시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서만 연구시효를 주장하는 태도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 문제가 작년에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그 이야기를 또 하시니 제가 되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계속 뭔가를 숨기고자 하는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리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좀 다 되셨죠? 작년부터 사실 이사는 계속 서 있었잖아요. 네. 결국에 총장이 지금 공개 안 하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뭐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국민대가 국회 위에 국민 위에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분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국민대 옆으로 큰 먹구름이 오는데 국민대만 그 먹구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사위원회만 지키겠다는 국민대 총장의 입장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왔을 때 아까 그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미안함 하나도 없이 본인도 바쁜 사람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국민대 총장의 입장에 매우 깊은 유감을 앞에서도 내가 면전에서도 표시를 했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국민대 학교의 입장에 다시 한번 저 역시도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제 남는 거는 강경한 투쟁 남을 거예요. 네? 그냥 말씀드리면 제보자가 교육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 이미 자료는 다 있어요. 그럼 교육부한테 맡기시면 교육부의 자료도 아까 두 쪽 반짜리 네, 특별히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료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냈다고 했어요. 네. 두 쪽 반짜리 이미 공개된 그거를 교육부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고 현 교육부가 가만히 있었다는 게 문제인지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결과 보고서를 받아내야 됩니다. 저희는. 어떡하실 거예요? 뭐 사실 뭐 한간에 떠드는 얘기로는 오늘 그때까지 막 이렇게 계속 앉아 계셨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국정감사를 만들 것입니다. 총장님이 총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논문 표절 이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보여주었던 상식을 벗어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게 하는 국민대 내부의 구조적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협의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직원 노조도 제 기능을 못하고 학생회도 존재하지 않고 이런 학내의 비민주적인 구조가 이런 상을 초래했고 그리고 이런 학내의 비민주적인 구조를 컨트롤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은
총장이 주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장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총장 위에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은 총장님과의 1시간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그걸 이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르게 한 국민대 내부의 비민주적인 구조와 또 그 구조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손, 그 본질에 대한 이제 조사나 취재가 되는 새로운 페이지가 넘겨져야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조사를 통해서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위 같은 거 좀 만드실 거예요? 특위보다도 더 대학에서 위협을 느끼는 게 국정감사고, 국정감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어차피 법적인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밝혀내야 되니까는요. 국정감사 그 공간 마치 국정감사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제대로 밝혀내겠습니다. 네, 저희 5명 독수리 오해자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그 국민대 내부에서 비판하는 거 여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무슨 어떻게 여쭤보고 아직까지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언론에 공개해야 되는 자료는 이게 의원들께는 공개를 했나요? 아니 어떤 자료도 어떤 자료인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몰라요. 했는데 갑자기 총장님께서 언론인들에게 자료를 공개한다서 저희도 굉장히 황당했고요.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저희조차도 궁금합니다. 네. 좀 좋은 자료를 언론인들에게 제출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저의 기대는 크지는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